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볼까요? 교과서 80쪽입니다. 오늘의 학습 문제는 실생활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여러가지 경우를 알아보아요입니다. 네, 80쪽의 그림을 보니까 서울에서 광주까지 길이 이어져 있고 왠지 기차가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고속철인 KTX인 것 같아요. 고속철도를 타고 2시간 동안 서울에서 광주까지 300km를 갔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을 알아봅시다. 여러분, 남학생이 나왔는데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을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나왔어요. 자, 서울에서 광주까지 2시간 걸렸다고 했고 거리는 300k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율 공부했을 때 뭐뭐에 대한 뭐뭐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그게 기준량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분수로 바꾸면은 기준량이 분모가 되는 거겠죠? 아래에 있는 분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걸린 시간에 대한 한마디로 2시간 그래서 2분의 300km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율을 계산하면 되는 거겠죠? 자,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을 구할 때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은 각각 무엇인가요? 그래서 걸린 시간이 기준량, 비교하는 양은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구하니까 2분의 300. 그래서는 나누기 하니까 이제 150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빨간색은 서울을 의미하고요. 초록색은 강원도를 의미합니다. 딱 봤을 때 어디가 넓어요? 네, 강원도의 넓이가 훨씬 넓어요. 근데 인구는 서울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인구는 155만 이렇게 나와 있고 서울은요 985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한 여섯, 일곱 배 정도 서울의 인구가 많아 보이네요. 자, 그래서 서울의 인구는 985만 명이고 넓이는 605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강원도는요, 인구는 155만 명, 그리고 넓이는 16,875 제곱킬로미터. 와, 엄청 넓네요. 그쵸?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강원도와 서울 두 지역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구할 때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은 각각 무엇인가요? 여러분, 넓이에 대한, 한마디 넓이에, 이게 넓이가 기준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비교하는 양이 되는 것이겠죠? 두 지역의 넓이에 대한 한마디로 인구 나누기 넓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숫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 교과서 80쪽 보면은 계산기 표시가 있죠? 이런 거는 계산기를 이용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구 비율을 보니까 서울은요 반올림에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자연수로 나타내면은 16,298 이고요. 93이고요. 강원도는 반올림 하니까 92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이 무슨 거의 훨씬 더 인구 밀도가 많다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인구의 비율이 인구 밀도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서울이 정말 사람이 많이 사는구나. 면적 대비해서 사람이 엄청 많이 산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강원도는 인구 밀도가 좀 낮은 그런 지역에 속한다고 이 자료로 볼 수 있겠네요. 그 이유는 강원도는 이제 산이 많은 지형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도시가 발달하기에는
좋은 여건의 그런 지역은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수학 시간에 사회와 관련된 그런 내용도 이렇게 배우게 되네요. 자, 두 지역 중에 인구가 밀집한 곳은 바로 서울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강원도보다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서울이 강원도에 비해서 인구가 밀집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사회 시간에도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한 것 같다. 그리고 한 지역의 인구가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한 지역의 인구가 불균형하게 밀집하면은 환경 오염과 주거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교과서 81쪽, 교실 벽을 꾸미기 위해 흰색 물감과 검은색 물감을 섞어서 회색 물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검은색 물감이 많이 들어가면은 더 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율을 한번 확인해서 어떤 게 더 회색 물감이 진한지 우리가 이거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혜가 만든 회색 물감에서 흰색과 검은색 물감의 양은 각각 흰색이 200ml, 검은색 물감은 6ml입니다. 그리고 슬기는요, 흰색이 250L, 검은색은 10ml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회색 물감에서 흰색 물감의 양에 대한 한마디로 흰색이 기준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은색이 비교하는 양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지혜는요,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의 양의 비율은, 자, 분모가 흰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분의 6이 되고 이걸 소수로 나타내면 0.03. 슬기는요, 흰색 물감 양에 대한 흰색 물감 250ml가 분모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250분의 10 하니까 소수로 나타내면은 0.04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검은색 물감이 그 비율이 더 많은 거는 한마디로 슬기가 만든 회색 물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슬기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회색이 진하고 어둡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읽어볼게요. 두 회색 물감에서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을 구해 보니까 슬기가 만든 회색 물감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81쪽 4번 주위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찾아서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전체 타수에 대한 안타수의 비율로 야구 선수의 타율을 구할 수 있어.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TV만 틀었다 하면은 야구가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무관중 경기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뭐 4타수, 3안타 이러면은 어, 4번 이제 타석에 서가지고 3번은 안타를 쳤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두 번째,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거리의 비율을 축척을 나타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고, 자, 소금물의 양에 대한 소금량의 비율로 소금물의 진하기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소금물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소금물의 진하기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 버스를 타고 2시간 동안 서울에서 대전까지 약 150km를 갔습니다. 우리가 비율을 걸린 시간에 대한 한마디로 분모가 2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50. 자,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죠? 걸린 시간에 이거는 이제 기준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우리가 걸린 시간에 여기에 대한 이 한글 애를
기억하면은 이게 기준량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2번. 여러분, 위에 거는 인구고요. 밑에 거는 그 지역의 넓이입니다. 여기 약간 오타가 났는데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인구와 넓이. 그래서 서울은요, 아까 전에 봐서 계산해 봐서 알겠지만 16,293이 나왔고요. 제주도는요, 여러분, 넓이 분의 인구가 되겠죠? 그래서 65만 7천 나누기 1850을 하니까 35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이 훨씬 더 밀집한 곳이라고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이 제주도에 비해 인구가 더 밀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서 이 문제를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 연수는 흰색 물감 100ml에 검은색 물감 4ml를 넣어서 회색 물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흰색 물감 양에 대한 100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소수로 나타내면 0.04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수학 80쪽입니다.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볼까요? 1번, 여러분, 여기, KTX가 나오네요. 선생님도 이제 기차 KTX를 타고, 뭐, 광주라든지, 뭐, 부산 이런 데를, 여행 간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상식으로 한번 알아줄게요, 우리가. 어, 우리나라에는 이제 고속철로 KTX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세계적으로 되게 고속철도가 유명한 나라가 두 군데 있어요. 한 군데는요, 이제 프랑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철도가 되게 발달된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프랑스는 유명한 우리나라는 KTX라고 하는데 이름이 프랑스는 떼제베라고 해요. 떼제베. 그 다음에 일본은요, 여러분도 이제 들어본 사람 있겠지만, 신칸센이라고 합니다. 신칸센은 우리나라 KTX보다 좀 많이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아무래도 프랑스랑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비싸서 그런지 이렇게 철도 비용도 우리나라보다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KTX는 비용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광주라든지 부산 이렇게 멀리 갈 때 KTX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지금 1번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그런 내용과 연관된 문제예요. 1번 보겠습니다. 고속철도를 타고 2시간 동안 서울에서 광주까지 약 300km를 갔습니다.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을 알아봅시다. 여러분, 어떤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걸린 시간에 대한, 바로 걸린 시간이 이제 기준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쵸? 2시간 걸렸으니까 이게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가 300km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걸 약분하면은 150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150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걸린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당 150km를 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시속 150km로 기차가 갔다는 그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죠? 서울과 강원도의 인구와 넓이를 조사한 표입니다. 두 지역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비교해 봅시다. 비율은 반올림하여 자연수로 나타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자연수로 나타낸다는 건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면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 옆에 여기 계산기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시가 있는 거는 우리가 계산기를 써도 된다는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이랑 강원도 이렇게 두 군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색칠이 되어 있는데 빨간색이 서울이고 초록색이 강원도예요. 여러분, 딱 봐도 강원도가 면적이 엄청 넓죠. 서울은 면적이 되게 좁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숫자로 된 걸 보니까 넓이가 여기는 서울은 605 제곱킬로미터이고요. 강원도는 16,875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인구는 보니까 강원도가
155만이고 서울은요 985만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넓이가 되게 좁지만 인구는 강원도보다 더 많이 몇 배나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은요. 서울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여러분, 어떤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기준량이 바로 넓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자, 605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985만 7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는요, 또 넓이에 대한 한마디로 넓이가 기준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875분의 100만, 155만. 그쵸?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여러분, 이거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제 계산기를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서울 겁니다. 985만 7천 이죠? 나누기 605는 여러분 여기 점 마침표 같은 거 온점 보이죠? 이게 바로 여기 앞에는 자연수고 여기 뒤에는 소수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소수 첫 번째 자리 수가 5기 때문에 반올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6,293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반올림해서 16,293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강원도 155만 나누기 155만 나누기 16,875는 자, 소수점이 여기 있네요. 첫째 자리 수가 8이니까 반올림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92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지금 이거를 우리가 인구 밀도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왜냐면요, 단위 면적당 인구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나타낸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인구의 비율이 서울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도대체 인구가 몇 배나 더 단위 면적당 많이 사는지 확인해 보니까 16,293 나누기 92를 해볼게요. 몇 배냐고 보니까 무려 177배. 177배 이렇게 밀집된 도시가 바로 서울이라는 겁니다. 단위 면적당. 근데 이제 강원도는요, 산지가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산이 많다 보면은 거기에 사람이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서울이 강원도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되게 높구나. 우리가 한마디로 되게 좀 복잡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도시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두 지역 중에 인구가 더 밀집한 곳은 이제 서울입니다. 그 이유는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177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율이 더 높다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죠? 81쪽 3번입니다. 교실의 벽을 꾸미기 위해서 흰색 물감과 검은색 물감을 섞어서 회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흰색 물감이랑 검은색 물감 이렇게 섞으면은 우리가 회색 물감이 나오겠죠? 여기서 검은색 물감을 좀 더 많이 섞으면은 진한 회색이 나오겠고요. 만약에 흰색 물감이랑 검은색 물감에서 검은색 물감이 되게 조금만 들어가면은 옅은 회색 물감이 나올 것입니다. 각각 얼마씩 넣는지 보니까요. 지혜는 흰색 200ml에 검은색 6ml를, 슬기는 250ml에 검은색 10ml를 섞었습니다. 그러면 검은색의 비율이 더 높은 게 더 어두운 회색이 되겠죠? 지혜가 만든 회색 물감에서 흰색 물감 양에 대한 여러분 모모 양에 대한 한마디로 이게 기준량이 됩니다. 자, 흰색 물감이 기준량이 되고요. 검은색 물감의 비율은 한마디로 200ml 분의 6ml가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분수로 간단하게 나타내면은 100분의 3이 되고요. 소수로 나타내면은 0.03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슬기는
흰색 물감 양에 대한, 여러분, 흰색 물감 양에 대한 한마디로 이거 또 이제 기준이 돼요. 그쵸? 그러면은 250ml 분의 10입니다. 여러분, 이거 약분해 보니까 25분의 1이 돼요. 위아래 10으로 나누니까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다시 100분의 4가 됩니다. 그 이유는요, 분모에다도 4 곱하고 분자에다도 4 곱했기 때문에 100분의 4가 되고, 이거는 소수로 0.04가 나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비교해 볼게요. 0.03이랑 0.04 어떤 게 더 큰 수예요? 자, 한마디로 슬기가 만든 회색 물감이 조금 더 진하다고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검은색 물감이 좀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검은색 물감이 조금 비율이 더 높은 게 슬기 거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4번. 주변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찾아서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자, 야구선수 전체 타수에 대한 안타수의 비율로 야구선수의 타율을 구할 수 있어.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거리의 비율로 축적을 나타낼 수 있어. 소금물 양에 대한 소금 양의 비율로. 여러분, 소금물이 진하려면은 그냥 물 기준으로 했을 때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진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물이 100ml가 있고 소금이 만약 5g이 있다. 이거랑 물 100ml가 있고 소금이 뭐 20g이 들어가는 게 있다. 그럼 당연히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이 소금물이 더 진하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율이 쓰이는 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수학 익힘책 54쪽입니다.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상생활에서 우리 비율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학을 왜 배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번, 슬기는 100m를 20초에 달렸대요. 그러면 슬기가 100m를 달리는데 여러분 기준량이 뭐냐면요. 걸린 시간에 대한 자, 바로 이게 시간이 기준량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달린 거리의 비율을 구해보세요. 자, 우리가 시간이 20초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20분에 거리가 100m겠죠? 자, 100m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약분하면 뭘까요? 자, 이렇게 5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1초당 5m씩 이렇게 달렸다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리의 비율을 이렇게 구해보았고,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전문 용어로는 5m/s라고 해요. 한마디로 1초당 5m씩 갔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2번. 빨간 버스는 180m를 가는데 2시간이 걸렸고, 파란 버스는 240km를 가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걸린 시간이 바로 기준량이 돼요. 기준량이 걸린 시간이에요. 그리고 거리의 비율을 각각 구하고 어느 버스가 더 빠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빨간 버스 기준량이 시간이라고 했죠? 한마디로 2시간 분에 180km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당 90km를 간 거예요. 그쵸? 이거는 자, 시간이니까 아우어를 쓰겠죠? 자, 파란 버스는요. 여기다 구해볼게요. 파란 버스는 3시간 분에 240km를 갔대요. 그러면은 나누니까 80km per hour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러분, 빨간 버스가 더 많이 갔네요. 그쵸? 자, 90이고 이거는 80이에요. 그래서 더 빠른 버스는요. 빨간 버스입니다. 빨간 버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마을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각각 구하고 두 마을 중 인구가 더 밀집한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마을이랑 기쁨마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넓이에 대한
한마디로 넓이가 기준이 되는 거겠죠? 자, 먼저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적어보니까 5분의 7,500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나누니까 1,500이 나옵니다. 그쵸? 이렇게 1,500이 나와요. 두 번째, 기쁜 마을은 3분의 6,300이 되고요. 이걸 나누기 하면은 2,100이 나옵니다. 그쵸? 2,100. 자, 여러분. 그러면은 그 단위 면적당, 예를 들어서 넓이가, 이게 지금 단위가 뭐예요? 한마디로 1,500명이 어디에서 산다고요? 1제곱킬로미터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는 2,100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더 밀집한 곳은요, 바로 기쁨 마을입니다. 기쁨 마을. 그래서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죠? 인구 밀도가 높다. 단위 면적당, 여기서 쓰이는 단위 면적이라는 건요, 여기서는 1제곱킬로미터를 썼어요. 여러분, 이 1제곱킬로미터가 단위 면적이 된 거예요. 여기가 가로가 1km이고요. 세로도 1km인 이 넓이를 우리가 바로 1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사는 인구를 따졌을 때 여기는 행복마을은 1,500명, 기쁨마을은 2,100명 이렇게 된 것이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 슬기는 물에 포도 원액을 150ml를 넣어서 포도주스 300ml를 만들었고, 연수는 물에 포도 원액 180ml를 넣어서 포도주스를 450ml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포도주스 양에 대한 원액의 비율을 각각 구하고, 한마디로 포도주스가 양에 대한, 이게 포도주스 양이 기준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쵸? 그러면은 먼저 슬기는 포도주스가 300ml네요. 그리고 분해 원액이 150ml. 한마디로 약분하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소수로 나타내면은 0.5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기는 0.5가 나왔고요. 자, 연수는요, 포도주스 양이 얼마예요? 450ml죠? 450분의, 그리고 원액은 180ml. 여러분 약분해 볼게요. 먼저 10으로 둘 다 0, 0이 있으니까 10으로 약분해 보니까 45분의 18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9로 한번 나눠 볼게요. 왜냐면 선생님이 왜 9라는 숫자를 생각했냐면요, 9구단을 선생님이 한 10,000번 정도 외워본 것 같아요. 근데 9이 18, 그 다음에 9, 6에 45, 아니 9, 5, 4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9, 5, 45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왠지 9가 들어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9 나눠보니까 이거는 2가 되고요. 그럼 이거 9로 나누니까 뭐예요? 5가 되겠죠? 그러면은 분수를 나타내면 5분의 2고요. 소수를 나타내려면은 10분의 4에서 0.4가 되네요. 그쵸? 연수는 0.4. 그러면 어디가 더 진한 거예요? 슬기가 더 진하겠죠? 왜냐면은 포도 원액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기의 비율이 더 높았기 때문에 슬기의 포도주스가 더 진하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